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직업을 바꿔야 되나? 참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겪으면서 한두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석학부터 이 전문가 작가들이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실적인 답이 없다 보니까 기대만큼 속이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급해서 이 원인과 과정 결과를 차근히 살펴보지 못한 게 아닐까? 수입이 줄어들고 직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생각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곳에 흐르죠. 사업거리, 일거리 역시 소비자의 욕망을 관찰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다룹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기존의 책들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한 편입니다. 이준영 교수는 트렌드 전문가입니다. 김난도 교수가 매년 쓰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0000년 공동 집필진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포맷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읽으실 겁니다. 책에 소개되는 각 트렌드들은 현상, 용어 정리, 원인, 사례, 진행 과정, 예측으로 전개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 적용하거나 영감을 얻기가 용이해서 마케터뿐만 아니라 경영자, 또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들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준영 교수는 코로나로 부상한 소비 트렌드 7가지를 제시합니다. 홈코노미, 언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컬리즘, 멘탈데믹, 코로나 디바이드, 코로나 패러독스, 코로나 리세션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눈여겨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3가지 소비 트렌드에 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홈코노미, 집과 이코노미의 합성어죠. 처음엔 답답했는데 요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 집콕이 익숙해지면서 생각보다 집을 선호하는 분들 늘어났습니다. 자고 먹는 기능이 주였던 집이 일하고 노는 곳이 되면서 중요성이 훨씬 커졌죠. 따분히 하던 집콕 생활에 적응하면서 집은 오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요리부터 베이킹, 봉제, 가구 만들기, 플랜테리어, 셀프 미용까지 한층 적극적인 일상의 놀이터가 된 거죠. 방금 말씀드린 분야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간편식이나 DIY 가구, 그리고 가정용 식물 재배기, 홈트레이닝 제품들의 판매도 증가했죠. 확실히 홈코노미 현상은 이 집공놀이 관련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리즘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은 해외여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해외 사업을 주로 하는 분들 다녀와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코로나가 어쩔 수 없는 탈세계화를 불러온 셈입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동에 제약이 생기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생활환경 역시 가까운 거리 위주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홈코노미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을 발달시킬 거라고 예측합니다. 관광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국내 여행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 다양한 컨텐츠가 요구되겠죠. 기존의 숙박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개성 있는 체험 컨텐츠가 결합되어야지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컬리즘 소비 트렌드에 젊은 층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문화적인 기획력이 더해지면 전혀 다른 국내 여행 시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열린다 해도 경제적인 위기 상황 탓에 한동안은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것, 가까운 것을 새롭게 보고 낯설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곧 경제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디바이드입니다. 있는 사람은 어째도 산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흔히 하는 얘기죠. 팬데믹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청정 지역에 벙커를 짓거나 요트를 타고 나가서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은 세계의 초부유층에 해당되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현실에 직면한 대다수들은 이 전염병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고 있죠. 이렇게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소비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저자는 가성비 못지않게 가심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가성비를 추구하더라도 한정된 예산 아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작은 사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는 건데요. 사례로 스몰플렉스를 들고 있습니다. 스몰플렉스는 특정 물건을 통해서 부유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잠시 향유해보는 방식인데요.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이 40만 원에서 100만 원대에 해당되는 명품 운동화나 지갑 같은 것들을 구매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달랩니다. 젊은 층들은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을 종종 재테크로 활용하기도 하죠.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곧 수익이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생활, 디지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팔다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정보가 경제력을 만들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생활력이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자는 디지털 서포터를 언급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요할 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영멘토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노년층의 살핀 비즈니스에 있어서 부가 서비스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경제든 디지털화든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니즈는 시장을 만들죠. 양극화 또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기피하고 정서적인 연대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열릴 세상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